가짜 명궁. 옛날 옛날에 한 시골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시골 총각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힘들게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밭을 팔아 돈을 받아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시골 총각은 서울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이 시골 총각이 장사를 하려고 물건을 사면 돈을 비싸게 받았습니다. 시골 총각이 너무 착하고 어리숙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골 총각이 각은 가지고 온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총각이 그동안 서울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대접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달이라도 아래 위로 잘 차려입고 활을 메고 다니면 좋은 대접을 받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낡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어딜 가나 푸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총각은 생각했습니다. 에이, 나는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으니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이나 많이 받고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시골 총각이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새 옷을 사 입고 활을 사서 메고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사람들이 시골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시골 총각은 저절로 어깨도 으쓱해지고 괜히 걸음걸이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시골 총각이 죽은 꿩 2마리를 길에서 주웠습니다. 꿩을 줍기는 주웠는데 어디 넣을 데가 없어서 화살에 2마리를 꿰어 가지고 갔습니다. 또 다시 길을 가다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화살에 꿰인 꿩을 보고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화살 하나로 꿩을 2마리나 잡으셨다. 그 소리를 듣고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을 하며 떠들었습니다. 명궁이네, 명궁이야. 화살 하나로 꿩을 2마리나 잡은 걸 보기는 처음이야.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시골 총각은 아니라고 설명하기가 부끄럽고 귀찮아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시골 총각을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는 정승택 손님인데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저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시골 총각은 그 사람을 따라 정승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들어가더니 시골 총각을 정승 앞에 데리고 가서 소개했습니다. 정승님, 이 사람이 아주 명궁이라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정승이 아주 기뻐하며 시골 총각 말고는 다 방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방에서 나간 다음 정승이 시골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명궁을 찾고 있었다. 어떤 일이냐면 뒷마당 감나무에 밤만 되면 부엉이 한 마리가 와서 울고 가는데 그 부엉이가 울고 나면 사람이 죽는다. 벌써 아들 셋을 잃고 딸 하나 남았는데 또 부엉이가 와서 우는 날이면 하나 남은 딸마저 죽을까봐 무섭다. 그동안 명궁이란 명궁은 다 불러서 부탁했지만 아무도 부엉이를 쏘아 죽이지 못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고 부엉이를 쏘아 죽여줘. 그러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시골 총각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골 총각은 활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명궁들이 잡지 못한 부엉이를 잡을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총각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밤에 꼭 그 부엉이의 눈을 쏘아 죽이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가까워지니까 시골 총각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총각은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옷을 다 벗고 맨살을 새까맣게 칠한 다음 부엉이가 날아온다는 감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골 총각은 다 올라가서 감나무 나뭇가지에 딱 붙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몸에 먹물을 칠해놔서 깜깜한 밤에는 시골 총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밤이 깊어지고 부엉이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시골 총각의 바로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시골 총각이 얼른 손으로 부엉이 모가지를 잡아서 단번에 비틀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부엉이의 왼쪽 눈에 화살을 꽂아서 마당에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골 총각은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들어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승이 마당에 나가 보니 부엉이가 왼쪽 눈에 화살을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정승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명궁이군. 정승이 아주 좋아하면서 시골 총각을 자기 딸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시골 총각 덕분에 이 딸이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시골 총각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승 딸과 결혼해서 승의 집 이웃집에 살면서 예쁜 부인과 참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나라에서 활쏘기 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온 나라에서 명궁들이 활쏘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골 총각은 이미 명궁이라고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 총각은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활쏘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대회에 나가보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활을 너무 잘 쏘았습니다. 아주 멀리에서 관역을 겨냥하고 활을 쏘는데도 활을 쏠 때마다 관역의 정중앙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시골 총각은 사실 활을 어떻게 들고 어디를 겨냥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두들 활을 다 쏘고 드디어 시골 총각 차례가 됐습니다. 시골 총각은 활을 가지고 나가기는 했지만 활을 어떻게 쏘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남들을 따라서 활시위만 잔뜩 당기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보고 있는데 시골 총각은 아무리 기다려 도 활시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정승이 답답해서 시골 총각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서 활을 쏘지 않고 뭐해? 정승이 시골 총각을 재촉하면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발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화살이 관역 쪽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꿩 2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그중 한 마리의 왼눈을 딱 맞춰서 떨어뜨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감탄을 했지만 시골 총각은 정승에게 화를 냈습니다. 에이, 장인 어른 때문에 망쳤습니다. 2마리를 화살 하나로 한꺼번에 맞히려고 했는데 팔을 건드리는 바람에 한 마리밖에 못 맞췄잖아요. 저는 이제 다시는 활을 쏘지 않겠습니다. 시골 총각은 그리고 나서 정말로 다시는 활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